여러분, 제가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학구적으로 여쭤볼게요. 섹스가 뭐죠?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이 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쾌락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막 욕설에 되게 비하하고.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공대 오빠잖아요. 이공계잖아요. 원래 지구상에는 초창기에는 단세포 생물밖에 없었습니다. 얘네들은 짝이 없어도 자기 유전자 전달이 가능해요. 무성생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그림 보이시죠? 이게 세포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그냥 분리돼가지고 두 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제가 되니까 다른 유전자가 섞이지가 않아요. 어떤 식이냐면, 강성태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강성태가 분리돼가지고 또 다른 강성태를 만들어요. 강성태가 막 1000마리, 10,000마리 막.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모든 생명체 중에 최초로 짝짓기, 교미 이거를 한 게 누굴까요? 이건 되게 상식이라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 바퀴벌레? 원숭이 아니에요. 알아, 너 아닌 거 알아요. 지금 자꾸 왜 강성태가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유성생식 6학년 전쯤에 시작이 됐다고들 해요. 딱 집어가지고 몇 년 전 이렇게까지 알 수는 없지만, 처음에 어떤 생명체가 그걸 시작했냐면 산호 같은 생명체였어요. 걔네들은 움직이지 않죠. 박혀있죠. 근데 이런 교미를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정자를 그냥 바다에 뿌려요. 그리고 난자를 뿌려요. 물속에 그냥 뿌려요. 산호초가 산란기가 되잖아요. 바닥에 이런 식이 돼요. 거기서 정자 난자 이제 배출을 하니까 완전히 바닷속이 저렇게 뿌옇게 막 혼탁해지거든요. 저게 실제 저 시기가 되면은 바다가 엄청난 장관을 이룬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냥 얘네들이 떠다니다가 서로 만나가지고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죠. 이런 물에 휩쓸리고 저런 물에 휩쓸리고 그냥 쓰레기가 돼버리기도 하고 그냥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못한 산호 같은 생명체에는 이게 사실은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5억 7천만 년 전쯤에 드디어 물고기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런 조류에 의존을 하지 않았어요. 연어 같은 것도 이제 배웠잖아요. 암컷이 어디 바위 뒤나 뭐 이렇게 으슥한 데다가 알을 낳죠. 그러면은 수컷이 와서 그 위에 정자를 뿌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정이 일어나고 물고기가 돼가지고 이제 헤엄치고 다니고 이러는데, 바위 뒤에 아무리 이제 잘 숨겨놔도 포식자가 그걸 눈치를 채가지고 그걸 다 잡아먹어요. 그럼 생명체의 멸종이죠. 이게 뭐 그렇다고 물고기 한 마리 거기 지키고 서가지고 계속 보초를 설 수 있냐?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요. 안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5억 년 전쯤에 진화에 있어서 정말 혁신적인 발전,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들이 되게 좀 저급하게 생각하고 욕설로 생각하고 뭐 쾌락으로 생각하는 섹스와 비슷한 이걸 혁신적으로 도입하게 된 생명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상어예요. 자, 지금까지 신체 밖에다가 뭔가 알을 뿌려가지고 수정이 되고 했잖아요. 생명체 몸 안에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보초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얘를 엄청나게 잘 간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암컷 몸에 이 정자를 넣어가지고 암컷이 그걸 가지고 다녀요. 배 안에 품고 다닌다. 상어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화석이에요. 그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생존을 할 수 있었던, 멸종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형태의 교미를 했기 때문이에요. 체내 수정, 내 몸 안에 수정이 일어난다는 거니까 이게 그야말로 진화 역사상 이게 엄청난 혁명이었어요. 이것과 동시에 임신도 같이 생겨난 거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뭐 태아가 자라잖아요. 인간은 태아고 이 안에서 뭐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난 다음에 세상 밖으로 나오잖아요. 얘네들 어느 정도 자라난 다음에 이제 나왔으니까, 상어 같은 경우는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막 사냥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정도거든요. 난자 정자가 그냥 물속에서 만나가지고 하면 그냥 수정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얘네들은 그냥 진짜 너무나 작은 생명체거든요. 너무 약하니 그냥 막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 과정인데요. 로맨틱하거나 다정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상어 한 마리가 다른 상어를 지금 깨물고 있죠. 이게 지금 교미를 하고 있는 건데, 저 지느러미 있는 저쪽 있잖아요. 물어가지고 얘를 뒤집어요. 거의 뜯어내는 수준으로 해야지 이게 배란이 촉진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상어 자체가 교미기가 있어요. 뭐 인간으로 치면 생식기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정자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저 교미기에 저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완전히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들어있어요. 왜냐면 이게 파도 치고 물에 휩쓸려가지고 이 고정이 안 되면은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저 지금 저러다가 암컷 상어가 죽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게 또 저런 쪽으로 또 진화를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이 되게 강력해져 있어요. 죽일 정도로 이빨로 강력하게 무는데 이쪽 피부가 한 2배 정도 두꺼워요. 그리고 또 이쪽 부분이 치유력이 굉장히 빨라서 큰 상처를 받아요. 지금 상어가 최초로 체내 수정을 발명해낸 게 아니다,
그보다 더 전에 어떤 생명체가 체내 수정을 했다는 어떤 주장도 있거든요. 바닷속의 생명체였는데 판피어라고 100% 확실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체내 수정 그게 일종의 생존의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체내 수정을 하지 못했던, 그쪽으로 진화하지 못했던 이런 생명체들은 무수히 많이 멸종됐어요. 이건 진화에 있어서 너무나도 훌륭한 어떤 방식이자 비결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되게 나쁘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너무 왜곡돼서 알고 있고, 그리고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구나, 세상 모든 일에는 어떤 이유가 있구나, 이것도 이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를 아니까 또 재밌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면은 이것 또한 공부거든요. 이렇게 뭔가를 알아나간다는 재미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거부감 느끼거나 아니면 좀 싫거나 이런 분들이 계셨다면 제가 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런 어떤 과학의 원리나 생명체 원리 같은 걸 아는 것도 여러분들 이것 또한 재미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빠진 숨을 붙잡고 너무난 벽을 바라봤을 때 그때를 상상해 희망의 조각들을 모아서 나가게 했어. 가늠할 수 없는 장애물